를 플러스 2라고 잡으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데 증가량이 얼마야?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5대 3대 2 관계에 의해서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나는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은 열의 출입이 없다고 이미 여기 0이라고 써놨잖아, 그치? 열의 출입이 없다고. 근데 무슨 흡수한 열량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단열 과정인데. 자, 흡수한 열량이 없다니까 0이라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가에서 등압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같니? 아니 왜 감소한다고 하지? 뜨거워졌는데? 그죠? 뭐 문제가 잘못됐는데? 부피가 V1인 기체가 단열 과정과 중압 과정을 거쳐 다시 부피가 2인 으로 변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야. 하나는 가열해서 팽창시킨 거고 하나는 잡아당겨서 팽창시킨 거예요. 가에서 기체가 외부에 하는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뭐 문제가 잘못됐어요. 이거. 가는 일단 감소하지도 않고요.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 왜 감소할까요? 이게 문제 오류네요. 일단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소하고요. 그죠? 가나를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리고 갖다도 성립하지 않고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게 말을 맞추려면 가나를 아예 바꿔야 돼요. 여기 가가 아니라 여기를 나라고 하고 여기를 가라고 했다고 칩시다. 자, 나에서 감소한 양은 그래프 안의 면적이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그래프 아래 면적보다 2분의 3배예요. 왜? 그래프 아래 면적이 2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몇이라고 했어? 3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프 아래 면적이 2라고 치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3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나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보다 여기서 그래프가 면적이 넓은데 넓은 거에서 심지어 뭐 해야 돼? 2분의 3배 해야 돼. 훨씬 커요. 그러니까 훨씬 커요. 그치? 이거보다 애초에 이게 넓어. 이거는 이렇게 내려갔고 이거는 똑바로 갔잖아. 그치? V1에서 V2로 가는데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고 하나는 똑바로 갔잖아. 똑바로 내려갔을 때의 아랫면적이 똑바로 갔을 때 아랫면적에다가 2분의 3배 한 거 하고 어떻게 같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오류네요. 뭐 잘못 냈어요. 자, 시간이 좀 남는데 이 법칙을 인트로 막대기를 좀 보여줄게요. 우리 완자책 완자책에서 이 법칙 92쪽에 있는 이 법칙을 간략히 설명해 볼게요. 자, 가역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역 되돌아갈 수 있는 역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화살표가 하나짜리가 있고요. 화살표가 하나, 두 개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화학 공부해 보면 알 텐데 뭐 동쪽 평양 같은 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 있는 데 있거든. 예를 들면 뭐 물 분자가 하나는 뭐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으로 바뀌는 과정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물속에서 동쪽 평양을 이루면 약 10의 7제곱 정도의 몰룸도 비율을 가지고 있다.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25도씨 물에서 그런 거 할 때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함께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한번 반응이 일어나면 되돌리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 아니라 비가역 반응이라 그래서 되돌리는 게 가능하지 않다. 비가역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물을 쏟았어. 카페트에다가 쏟아져 있는 물을 다시 예를 들어서 잔에다가 다시 도로 넣어봐. 이거 자연적으로 되나요? 이거? 자연적으로 카페트에 이렇게 다 흡수된 물을 다시 컵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그게 잘 안 되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뭐 걔를 뭐 탈수기에 넣어갖고 막 뺑뺑뺑 돌려갖고 뭐 필터를 걸러갖고 물을 모아서 다시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지?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죠. 그런 게 이제 자연적으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과정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쪽에 모여있던 입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랜덤 운동을 해요. 이 안에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내가 이 밸브를 열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가 양쪽에 가 있어. 막 움직이다 보면 여기 누가 있고 저기 누가 있고 랜덤으로 막 움직이다 보면 확률적으로 반반씩 가 있겠지. 이 입자의 개수가 적으면 확률적으로 여기에 많고 여기에 적을 수 있지만 입자의 개수가 막 6.02 곱하기 10에 26승계 있어 지금 이 공간에. 그렇게 많은 입자가 있으면 거의 반반 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랜덤 운동하는 기체들은. 그러니까 이 밸브를 열면 한쪽에만 있던 기체가 양쪽으로 가는 건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자동으로 거꾸로 가는 건 어렵잖아. 누가 여기 있는 거를 막 공기를 빼내갖고 다 저기다 집어 넣으려면 막 펌프를 돌린다든지 그래야 되잖아, 그치?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가지 못하죠. 이런 게 비가역 반응이에요. 자, 공기 중에 진자가 진동을 하다가 공기가 진동을 하는 동안 여기 있는 공기 입자들을 막 치고 다녀. 팅팅팅팅팅팅 공기 입자들이 막 부딪히고 있어요. 진자 추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가진 에너지가 공기 입자들을 활발하게 하는데 쓰이고 있죠. 그럼 얘네들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얘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중에는 진폭이 자꾸 줄다가 멈추겠죠. 지가 혼자 가진 에너지를 여기 있는 6.02 곱하기 10의 26승계의 입자들하고 나누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모여 에너지 같은 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 근데 거꾸로 가만히 있는 애 보고 어떻게 자연적으로 얘가 진폭이 점점 커지는 일은 어렵겠죠. 확률적으로 참 박자 잘 맞춰갖고 얘가 이렇게 쳤다가 박자 잘 맞춰서 이렇게 쳤다가 니들 그네 타보면 알잖아. 그네 진폭 키우려면 박자 잘 맞춰서 움직여야 진폭이 커지는 거지. 주변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하필이면 박자를 잘 맞춰서 막 치다가 그래야 이게 진폭이 커지는 거잖아.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거꾸로는 안 일어나겠지, 그치? 찬물과 저물을 섞었어. 그럼 미지근한 물이 돼요. 자, 미지근한 물을 다시 자연적으로 찬물과 저물을 분리시키래요. 자, 입자의 운동이 둔한 애들이랑 활발한 애들이랑 섞였어. 근데 그걸 자연적으로 둔한 애들은 여기로 가, 활발한 애들은 일로 가. 그래서 찬물과 저물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거기 랜덤으로 막 섞여 있는 애들을 몇 개라고 입자가 10의 몇 승계, 10의 막 20승계 같은 이런 입자들이 있는데 걔네들 활발한 애들 일로 가, 둔한 애들 절로 가. 그래갖고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분리되냐고 자동으로. 안 되겠죠. 이 자연에서는 한번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거하고 이거 중에 어떤 것만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반응의 방향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만 자연적으로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라 그래서 분자들의 배열이 점점 무질서해지는 쪽으로만 반응이 일어나. 그럼 분자들의 배열이 무질서해지는 건 뭐냐? 입자들이 활발한 놈들만 모여있고 둔한 애들만 모여있으면 뜨거운 물, 찬물이지. 그지? 이건 구별이 되죠? 규칙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걔네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 그럼 이 두 물이 섞었어. 그럼 미지근한 물 두 개가 됐지. 그럼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지. 사실 구별이 안 되지. 같은 비율로 활발한 입자, 둔한 입자가 섞여 있으니까 요게 무질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질서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상태로 가는 것. 그 방향으로 간다.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이는 추가 있으면 에너지를 누가 잔뜩 갖고 있어요? 이 추가 갖고 있죠. 역학적 에너지를. 근데 얘가 멈췄대. 그럼 에너지를 누구랑 나눠 가졌어? 여기 있는 6.02 곱하기 10의 26승계의 입자랑 나누어 가졌지. 혼자 갖고 있는 거하고 나누어 가진 거하고 뭐가 더 무질서한 거야? 나누어 가진 게 무질서해진 거죠. 기체 입자가 팅팅팅팅팅팅 왼쪽 방에만 몰려 있어. 시간이 지나니까 왼쪽 방과 오른쪽 방에 반반씩 있어. 그러면 입자가 몰려 있는 곳, 입자가 없는 곳 구별할 수 있는 상태였지 처음에는. 근데 밸브를 열었더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뭐하고 구별해? 똑같은 건데. 그치?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죠. 이런 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질서해진다. 그러면 무질서해지는 건 결국은 뭐냐? 뜨거운 거와 차가운 거가 무질서해지려면 섞이면 돼요. 둘의 온도가 같아지면 돼요.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열이 이동하면 구별이 필요 없어지죠. 열 평형에 도달하니까. 그래서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열이 이동하는 거고, 기체 입자들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면 둘의 여긴 줄어들고 여긴 많아지면 둘의 농도가 같아지지. 그럼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지. 이게 무질서해진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또 잉크 같은 게 한 곳에 몰려 있다가 같은 비율로 여기저기 섞여 있으면 여기 전체에서 잉크가 어디 있어 그러면 다 있는 거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잉크는 여기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곳곳에 널리 퍼졌잖아. 확산, 좁은 곳에 있던 애들이 퍼져가는 현상이 많은 곳, 적은 곳 구별이 되는 상태에서 아무 데나 있어요. 구별이 필요 없어졌지.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방향. 이걸 얘기하는 게 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 이런 식으로만 일어나. 그래서 분자 배열의 무질서도는 증가하기만 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감소하는 쪽. 무질서도가 감소한다는 건 뭐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대충 막 물건을 던졌는데 알아서 막 차곡차곡 쌓여. 빨간색 파란색 나뉘어갖고 막. 어? 내가 택배 일을 하는데 택배 상자 막 여기다 막 갖다 던졌더니 이 택배 그 코스별로 쫙 나열이 돼. 알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여러분이 방을 엄마가 치워놓으면 다음날 되면 돼지우리가 돼. 이건 뭐야? 자연적인 현상. 그치?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차에다가 빨간 공, 파란 공을 반반 섞어놓고 차를 막 몰고 돌아다녀. 그럼 막 이 안에서 휘적휘적 난리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빨간 건지 파란 건지 막 뒤죽박죽 섞여 있겠지.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섞여 있는 게. 그래서 확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방향이 있어.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현상은 다 비가역 반응이라고 비가역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열로 치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열이 이동하는 방향.
그 다음에 확률로 치면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거하고 일어나기 쉬운 게 있으면 어려운 데서 쉬운 데로 가는 방향. 예를 들면 주사기를 내가 계속 던져. 처음에 한두 번 던졌을 때는 계속 홀수만 나올 수 있죠. 근데 내가 주사기를 100만 번 던졌는데 계속 홀수만 나온다. 이거 주사기 이상한 거지, 그치? 100만 번쯤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한 반반의 비율로 홀수와 짝수가 나와야 되지. 그게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거잖아. 그렇게 가는 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은 그런 식으로 간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자, 마지막 100%짜리 엔진은 못 만든다. 왜? 2번하고 연관돼 있어요. 엔진에게 열을 주면 엔진이 뜨거워지지. 그럼 엔진보다 차가운 데가 존재하기 마련이지. 같은 온도가 있었어. 바깥 온도와 엔진이 똑같았는데 엔진 안에서 폭발이 막 일어나. 그럼 엔진이 뜨거워지지. 그럼 엔진이 뜨겁고 바깥에가 차가우면 자연적으로 열은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나가는 열이 존재하지. 모든 열을 무슨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죠. 왜? 그 열 중에 일부는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100%짜리 엔진은 없다. 자, 인트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력학 2법칙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일과 에너지 파트하고 연력학 1법칙 부분을 복습 좀 해오세요. 쌤이 간단하게 테스트 좀 줄게요. 복습 공부하라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